다음은 그 펜션 전문 검색입니다. 아, 이것도 신기하죠. 펜션만 전문적으로 검색을 하신다고 합니다. 레스티의 임진석 공동창업자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스티의 임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소개된 내용들이 상당히 기술에 오리엔트되어 있고 신기한 내용들이 좀 많으셨을 텐데, 저희는 기술적인 차별성이 그렇게 크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거대 포털이 있는 이 인식의 시장에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펜션을 검색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버티컬 메타 정보의 검색 특징과 트렌드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버티컬 서치라는 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거의 다 여기 계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기존의 포털은 호리존탈 서치죠. 모든 영역의 쿼리를 커버하는 서치라면 버티컬 서치는 세로니까 한 우물 파는 거죠.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렇게 되게 그럴듯하게 정의가 돼 있어요. Focuses on specific segment of online content다. 그래서 쇼핑이나 뭐 자동차나 법률이나 의료나 여행 여기 껴 있네요. 그래서 여행 같은 거 이렇게 특정 영역의 메타 정보를 검색해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버티컬 서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 왜 만들었는지 간단히 우리가 살면서 펜션을 찾게 되는 경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왜 만들었고 뭘 만들었는지, 뭐 어떻게 해볼 건지 이런 것들. 자, 이런 부장님이 계세요. 김대리가 워크숍 장소를 한번 잡아야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운동장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단단 등산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렇게 간단한 니즈들을 표현을 하시죠. 또 남자분들 중에 이런 착한 여자친구분이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바다 뭐 오빠 뭐 스파도 유행이고 뭐 바다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동해가 좋을 것 같은데 오빠 맘대로 하라 뭐. 근데 일반적으로 펜션이라는 게 다 이렇게 뭐 찾다 보면은 되게 네로 서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필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자, 이렇게 되죠. 가평 펜션을 치시면 여기 위에 파워링크, 뭐 또 밑에 클릭 초이스 해서 한 20개 정도 돈 쓴 펜션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요. 그래서 이 돈 쓴 펜션들을 또 지나가면은 또 더 돈 쓴 펜션이 또 나오고, 뭐 블로그 나오고, 블로그도 또 주로 이제 알바분들이 이렇게 많이 써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찾다 보면 인디아나 존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쿼리를 엄청나게 많이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히 좋은 걸 찾는 건 둘째치고 여기에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몇 명까지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검색을 상당히 오래 합니다. 그래서 뭐 워크샵 관련해서 많이 잡는 저희 이 대기업 주니어 대상으로 좀 전에 몇 분 이렇게 웹지에 같은 해보면 보통은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동안 만들어낸 쿼리들이 다 고스란히 펜션들에게는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클릭당 금액이 되게 높은 시장입니다. 500원, 600원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저 차원에서 보면 크게 이 플로우가 조건에 맞는 펜션을 찾아서 가격 적정성이 있는지, 이거 내가 가서 뭐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닌지 그걸 하고, 또 평가 정보, 리뷰는 좀 그렇듯한지. 왜냐면 사진 보고 갖다 내상 입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펜션이라는 게 신뢰가 무너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리뷰하고 공유하는 이런 리뷰하고 아카이브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져야 돼요. 소트하고 이밸루에이션하고 아카이브하고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상세 정보가 워낙 부족하고, 또 조건별 검색도 좀 어렵고, 검색 DB 자체도 되게 좁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포털은 포털이라 치고 펜션 모음 사이트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예약 대행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 예약 대행 사이트 특징이 자기 가맹된 사이트의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에 펜션이 10,000개인데 1등이 한 800개 정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필터 2-3개 정도 하면은 하나 남거나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적정 가격 기준이 부재합니다. 왜냐면 여기 펜션이라는 게 뭐 별점이 뭐 호텔처럼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게 12만 원이라는데 정말 12만 원이 맞는지, 뭐 그리고 이 랭킹도 없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12만 원에 갔다가 내가 내상 안 입고 올 수 있는 착한 펜션인지가 되게 애매한 게 있죠. 그리고 리뷰 정보가 대단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쓰시고, 뭐 자기 마음속에도 쓰고, 뭐 트위터에도 쓰고, 뭐 욕을 쓰든 어디가 많이 분산이 돼 있어요. 모여있지 않다.
왜냐하면 개별 그 펜션의 홈페이지들에는 다 좋은 얘기만 있죠. 나쁜 거는 이미 주인장이 다 지우셨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걸 만들었냐? 모든 펜션을 원하는 조건에 맞춰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펜션을 찾기 위해서 최대 범위의 펜션 DB를 크롤링 플러스 손빨래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조건별 필터와 랭킹을 상당히 이제 네이버에 이제 그 뭐였죠? 스마트 파인더 이제 에이젝스 기반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네이버에서 제공했으니 저희도 이제 유사한 UI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도 기반 검색 기능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 산재에 있기 때문에 블로그 리뷰 그리고 또 포털에 산재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들 이런 것들 끌어모았고요. 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또 펜션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요즘 소셜 커머스를 한 1평균 200개 업체 정도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정보를 다 끌고 와서 저희 각각의 펜션에 매핑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공유하고 리뷰하고 공유하는 거는 사용자 평가 랭킹을 적용하고 페이스북 API를 연동해서 친구들이 거기 남기게 되면 내 친구들이 남긴 리뷰를 볼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이 부분은 문제는 이제 이게 크라우드 소싱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자주 펜션에 가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데이터 커버리지가 좀 많이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다. 추후 이제 개발해야죠. 이거 저희는 이제 3개월 만에 뚝딱 해가지고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내비게이션 중심의 서비스를 만들었고 테마 단위로 편하게 GUI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게 저희 서비스 피처로 강조할 만한 부분이 테마로 찾을 수 있다. 내가 개랑 여행을 가야 되는데 애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 펜션이 뭔지 그냥 버튼 여기 링크 하나만 누르면 바로 알 수 있게 혹은 아까 여자친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닷가에 있고 스파가 있으면서 동해에 있는 펜션을 찾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이제 클릭 한 3번만 하면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관광지 단위로도 이렇게 펜션이 많습니다. 이게 전국에 10,000개인데 장사 안 되는 데가 한 80%예요. 그냥 거의 뭐 그냥 집이라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은 자라섬, 이제 자라섬 제가 이제 재즈 페스티벌 가게 되면 자라섬 인근에 펜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자라섬이라고 치면 이렇게 많은 펜션을 이렇게 다 보여드린다는 거죠. 여기 대신에 옆에 랭킹 순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근처에 좀 좋은 펜션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DB 커버리지가 저희가 네이버에도 없는 DB들도 좀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DB 커버리지가 1등이다라는 게 이게 이제 매핑했을 때 장점이 되고요. 전부 매쉬업으로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뷰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제 블로그 리뷰를 긁어왔고요. 이제 향후에는 저희도 뭐 아까 뭐 남성현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영역에서 이제 오피니언 마이닝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오피니언 마이닝 필터 같은 것들을 물론 그 정도의 기술력은 안 되겠지만 좀 열심히 해서 사전도 만들고 해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후기와 더불어서 이제 트위터 등에 산재되어 있는 리뷰들도 같이 제공할 예정이고요. 손해보지 말고 가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착하게 소셜 커머스하는 펜션들은 보여드리고 있죠. 이제 스팟번이 보통 뭐 평일 기준 여기가 70,000원인데 35,000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의 큰 문제가 평일에 공실률이 되게 심해요. 이게 주 5일째 되면서 왠지 사람들이 놀러 많이 갔을 것 같지만 주 5일째 되면서 평일에는 도저히 눈치 보여서 휴가를 못 내다 보니까 평일에 숙박객이 대단히 예전에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원가 수준의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싸게 가실 수 있다. 그런 것도 제공해주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펜션에 가기 위한 이 교통편을 조회하기 위해서 출발지만 입력하면 그 이제 루트를 알려주는 그런 것도 또 역시 메시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추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 페이스북 API 연동해서 친구가 좋아요를 눌렀거나 혹은 친구가 뭐 리뷰를 남겼거나 이러한 펜션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게 멀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싹 이렇게 제 친구들도 몇 명 이제 좀 모이고 있는데 대다수의 그 유저분들께서 들어오면 너무 외로워하시는 거죠. 여기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여기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펜션 시리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갖다가 뻥치고 막 이렇게 추천해주는 뭐 그런 거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펜션 그리고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디 가야 될지. 근데 그런 건 됐고 나는 뭐 돈이나 이런 관계없이 무조건 좋은 게 좋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전국 상위 1%에 드는 펜션들 저희가 머스트 비지트라고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비싸고 그런 건 아니다. 이제 안 알려졌을 뿐이죠. 검색 광고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러한 이 오스트리아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있고 갤러리처럼 생긴 데도 있고요. 이렇게 한옥 고택으로 지어진 데도 있고 뭐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큐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안 하시게 하기 위해서. 버티컬 검색이 기술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빨리 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버티컬 검색은 첫 번째 상세하고 구조화된 메타데이터 포맷을 가진 게 특징이에요. 여기 기존의 검색은 다 풀텍스트 TND 기반이죠. 타이틀 앤 디스크립션 그거 기반으로 해서 뽑아내는 건데 여기는 스트럭처드 메타데이터 뭐 예전에 뭐 RDF 포맷 이런 거 나왔지만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저희도 펜션에 관한 스트럭처드 포맷이 있는 거고 제가 예전에 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요 회사를 한 8년 다녔는데 마지막 해 8년째 되던 해에 그만 제가 회사에 있다가 너무 이 끌어오는 걸 이기지 못해서 투잡으로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타 소셜 커머스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다 상세한 메타데이터 포맷이 XML로 돌아다닙니다. 그럼 각각이 거기에 맞춰서 넣으면은 다 여기저기 모든 메타데이터 사이트에서 다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풀텍스트에 비해서 스트럭처드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냥 저희가 뭐 이걸 손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노멀라이즈하고 트랜스폼하는 것이 뭐 일종의 조금 기술이라면 기술이겠다라는 게 있겠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TND에 족구장이 있으면 족구장이 있대더라. 뭐 수영장 찜질방이 있으면 찜질방이 있대더라. 뭐 이런 것도 뽑아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매핑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필터의 용이한 구현과 복합 검색, 펫시트 기반의 검색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펫시트는 이 차원이 여러 가지 있는 검색인 거예요. 아까 이제 여자친구의 니즈가 지금 한 3차원 정도의 니즈를 가지고 있어요. 스파도 있어야 되고 바다에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조건 검색을 강조한 UX를 가져가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컨텍스트에 기초해서 네이버 데이터를 매시업하는 게 용이하다.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도 많지만 매시업에서 갖다 붙인 게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도도 보여주는 거고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출발지 입력해서 올 수 있는 정보도 줄 수 있는 거고요. 거기 기반해서 블로그 후기도 긁어올 수 있고 이미지도 가져올 수 있고 또 관련해서 소셜 커머스 정보가 있어 같이 보여줄 수 있고 이러한 확장성이 좀 용이한 그런 특성이 있겠다. 컨텍스트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사실 저희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 오늘 이제 그래도 컨퍼런스에 왔으니까 해외에 좀 신기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모몬도라는 이상한 이름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모몬도는 아주 UX에 몰빵한 그런 트래블 서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권 검색 서비스고 이용자의 입력을 되게 최소화했어요. 우리가 항공권 검색하려면은 뭐 2명이 가요, 며칠에 가요, 뭐 왕복이에요, 뭐 이런 거 많이 눌러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일단 그러니까 제가 출발하는 위치하고 도착하는 위치만 써놓으면 알아서 일단 그 중에서 제일 추천할 만한 위로 올려주면서 이게 그 항공권 검색해 보셔야 되겠지만 로딩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단 이 화면을 보여주고 옆에서 요게 이 동그라뱅이가 쫙 돌아가면서 결과를 계속 AJAX로 이렇게 차차 보내줍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상세 필터 옵션을 슬라이더로 아주 이쁘게 구현을 해놨어요. 요즘 미국 분들이 UX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잘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뭐 밸류에이션 때문에 대단히 화제가 된 사이트인데 여기는 소셜 팩터를 대단히 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주인장과 친구인 페이스북 친구 정보를 이제 랭킹해서 보여주고 필터 요소로 반영을 하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하고 있는 집으로 이제 좀 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적용을 해놨고 여기 리뷰에 좀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리뷰와 소셜에 대단히 좀 초점을 두고 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저희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또 펜션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은퇴하시고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 하실 기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거 좀 어렵다. 얼굴 팔리는 것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셔가지고 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해외의 어떤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고 있고요. 슈퍼플라이라고 요거는 이제 구글에서 나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공권 가격과 마일리지 혜택 정보를 결합해가지고 실질 혜택 시에 너는 얼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 쌓였으니까 여기로 가면 얼마 빠지니까 얼마야라는 걸 알려주는 좀 그 계정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귀찮음이 있긴 한데 굳이 싼 걸 찾자면은 슈퍼플라이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은 룸 77, room77.com인데 여기는 호텔의 뷰를 다 구글 그 스트리트 뷰하고 연결해가지고 각각의 위치에서 보여줄 수 있는 뷰를 다 연동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버티컬이기 때문에 한우물 팔 수 있을 때까지 지금 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 저희도 다음하고 해서 이 스토어 뷰를 이제 좀 다 깔아 놓으려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서 아무도 안 하신다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향후에 그러한 메타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쌓일 것 같아요. 좀 더 리치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늘어날 것이다. findthebest.com 이 사이트는 사실 그냥 어떤 버티컬 검색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분야, 보험, 스포츠, 여행, 건강 이런 메타 정보 검색을 그러니까 버티컬 메타 정보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DB만 갖다 부으면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UX나 이런 걸 그릴 필요 없이 좀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게 한 건데 이것도 전혀 모르니까 MSN저에서 나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창업을 하셨다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메타 정보 검색을 소팅 UX를 구해내는데 한번 이제 버티컬 검색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좀 많이 참고가 될 거예요. 제가 예시로 든 거는 위스키 검색하는 건데 뭐 스마트 레이팅이라는 것도 제공되고 이게 어느 지역의 리지언인지 뭐 스카치 위스키인지 아이리시 위스키인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가격이 얼마인지 카테고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버티컬 서치 뭐 이런 특징들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괜히 영어로 써놨는데 버티컬 서치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 아주 스페시픽하고 리치한 메타데이터를 가져가야겠다. 아까 뭐 방에서 보는 뷰까지 보여주는데 저희도 뭐 화장실이 비덴지 아닌지도 뭐 다 해서 이렇게 좀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좀 더 편리한 데이터 필터 UX를 가져야 된다. 이걸 이제 그 버티컬 서치 특성상 내가 한우물 파기 때문에 많이 고르게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용이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거고 그리고 좀 더 소셜라이즈 되고 퍼스널라이즈 된 리설트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추후에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유저들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뭐 50대면 이제 어떤 걸 좋아하고 30대면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 맞춰서 지금 리스팅의 랭킹 자체를 좀 다이나믹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메타 정보와 유저들의 어떤 트레이스 정보가 결합된 형태에서 추천 정보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올려주셨는데 누구시죠? 이 외화 전문 성우 같다고 하십니다. 그냥 성우가 아니라 외화 전문 성우. 외화 전문 성우 말씀을 해주셨고요. 질문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질문이 먼저 나왔는데 처음 보셨나봐요 이 사이트를. 예, 처음 보셨는데 감동을 받으셨나 봅니다. 근데 도대체 여기 오신 분 오늘 들었으니까 이게 들어갈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이트를 지금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예, 저희는 일단은 지금 3명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웹에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없고 사이트는 오픈해서 rest.co.kr 치시면 모바일이든 웹이든 다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번 달 중순 정도에 스키장 관련된 정보를 좀 모아서 이제 펜션과 함께 제공을 할 예정인데 그런 식으로 좀 스피노프로 제공될 예정이니까 앞으로 여행 관련돼서 특히나 국내 여행 DB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레스티라는 이름만 기억해 주시면 네이버에서 네스티라고 치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 이름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름이 네스티가 아니라 레스트입니다. 네스티. 예.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좀 구분이 되나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확장 영역이 금방 말씀하신 스피노프 이렇게 스피노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저희 창호 확장된 부분은 관광지하고 음식점 DB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평이라고 치면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고 어디서 놀고 하는 걸 다 생성해 주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큐레이션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목표로 삼고 있어서 그렇게 이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정보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올라왔는데요. 펜션 검색을 해보니 검색 자체는 잘 되는데 이용 정보가 잘 안 나오네요.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이용 정보가 이미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용 정보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펜션 사이트 80%가 플래시예요. 그래서 크롤링이 절대 될 수가 없죠. 다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요원들이 정보를 열심히 손빨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정보는 저희가 크롤링을 해서 막 긁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거기 포털에 있는 디스크립션 정보든 혹은 한국 관광 정보에 있는 정보든 다 긁어는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사람만 한 게 없다라는 걸 느끼고 있죠. 네. 한국의 만개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 손을 타도 좀 괜찮은 DB이긴 합니다. 예, 손빨래 좋다고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올려주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기술력이 약해서. 예. 그러니까 트위터로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대담하듯이 바로 질문을 드립니다. 꼭 올려주시고요. 일단 트위터에서 올라온 내용은 제가 지금
인터넷 네트워크가 끊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분 이것만은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 딱 한 분의 질문을 받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 있으시길래 아무도 질문 안 하시고.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예, 김주석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 오늘 이것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어떤 검색 엔진 보면 이제 검색 알고리즘 같은 게 있을 텐데 노출되는 이런 순서나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검색이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쿼리 이제 입력단에서 쿼리 애널라이저 그리고 뒤쪽에 이제 랭킹을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덱싱하고 랭킹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DB 서치이기 때문에 사실 인덱싱은 지금 뭐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게 없고 랭킹은 시설 정보 그리고 블로그에 뿌려져 있는 유저들의 평가 정보를 합산해서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건 이제 크라우드 소싱 베이스로 유저들의 평가를 거기에 팩터에 반영을 해서 좋은 게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건데 그 역시 좀 이제 롱앤 와인딩 좀 말씀을 드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라이즈 되고 퍼스널라이즈 되기 위해서 유저들이 지금 페이스북 연동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되면은 그 프로파일 정보로 해서 좀 비슷한 계층들이 좋아하는 펜션들 위주로 다이나믹 랭킹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펜션을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하시면 그냥 뭐 대충 찾아가면 되지 뭐 그걸 그렇게 무슨 소셜에 뭐에 뭐 이렇게 다 버무릴 필요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한우물을 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뭐 태국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일본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깊게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동의하고요. 저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오늘 발표하셨던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좀 보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API 형태로 제공을 하든 유료로 제공을 하시든 각각의 사이트에 가면은 자기 주력 외에 연관된 정보를 감성 검색이 되든 펜션 검색이 되든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베스티의 임진석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